생식기 감염에 대해서 발표할 8조 발표자 정세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생식기 감염에서 생식기 감염이란 내외 생식기의 염증을 뜻합니다. 위험 요소로는 요즘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재감염으로 인한 높은 재발률을 유발합니다. 다양한 원인균이 있고 경부의 감염은 나팔관이나 복막으로 상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다수의 성 파트너가 있거나 조기 성경험, 자궁 내 장치를 사용하거나 치료적인 유산, 제왕절개, 자궁 난관 검사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증상과 징후로는 골반통, 발열, 자궁 경부의 분비물, 불규칙한 자궁 출혈, 오심구토, 급성 복통, 배뇨곤란 등이 있습니다. 치료적인 관리로는 우선 생식기 감염이기 때문에 원인균에 의한 항생제의 투여가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폐혈증, 불임, 자궁의 임신, 배뇨곤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때 저희가 실시할 간호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간호 실무입니다. 일단 간호 진단을 대상자별로 내릴 수 있고요. 그다음 진단적인 간호 중재로는 월경이나 성적 활동에 대한 사정이나 증상 사정에 대한 전반적인 대상자 사정이 있습니다. 치료적인 중재로는 증상과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또한 추후에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저희의 간호 중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중재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통증이나 감염 등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평가로는 통증 완화를 말로 표현한다. 또한 안정된 활력 징후, 소변량, 혈액 검사 등의 객관적 징후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한 항생제 투여가 있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투여한다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저희가 교육한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였는지에 따라 이제 간호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생식기 감염으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생식기 감염은 외음부, 질, 경관, 자궁, 부속기, 골반 등으로 저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외음부 질 염증에서 외음질염은 비특이성과 특이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인 미생물이 특이한가 특이하지 않은가로 나뉩니다. 비특이성은 원인균이 가드넬라 바지날리시스 혐기성균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 다음 특이성으로는 성전파성 질환 이렇게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질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염은 이제 위축성 질염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저하가 원인으로 노인성 질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치료로는 에스트로겐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균성 질염으로는 호기성이나 혐기성균의 과잉 증식이고, 그다음 비린내가 나는 것이 특징이면서 대하는 회백색이나 크림상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칸디다증으로는 진균성 질염이라고도 합니다.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는데요. 얘는 요구르트나 백색의 대하이고 치즈 같은 느낌의 대하가 특징입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 원충의 원인인데요. 얘는 메트로니다졸 로 투여를 하고, 그리고 초록색이나 다망색의 대하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자궁 경부의 반점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궁 경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궁의 염증으로는 자궁 경관염이나 내막염, 근층염, 자궁 주위 결합 조직염 이렇게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방어기구로는 자궁 내막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병원체가 함께 배출되는 것이 이제 자궁 내막의 방어기구고요. 경관으로는 경관의 점액에 LGA가 풍부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질은 산성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서 병원체 증식을 예방합니다. 그 다음 부속기로는 난관 수종과 농종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난관의 협착과 폐쇄를 초래해서 불임이나 자궁의 임신을 초래합니다. 또한 이후로 골반 복막염으로는 내막염이나 부속기염에 의한 상행 감염도 있고, 이제 대장이나 급성 충수염에 의한 하행성 감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자분은 월경은 규칙적이고 과거력은 6년 전
만성 경부염을 앓았다고 합니다. 만성 경부염은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성으로 있다가 이게 꾸준히 유지되어서 만성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장은 168cm에 50kg, 그리고 흡연과 음주를 모두 하고 있고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최근 산부인과 외래에서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있어 내원하였다. 이전에는 성관계도 자주 하고 상대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검사에서 암을 유발하는 세포가 의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자궁 경부암인데요. 자궁 경부암의 원인으로는 다수의 성 파트너나 상대가 자주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고, 또 성관계를 자주 한 것에 대해서 자궁 경부암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6개월의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성 파트너도 다양하지 않고 성행위도 적어서 자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6개월에 한 번 받아야 하는 검사는 팝스메어로 자궁 경부 질세포 검사인데요. 이는 자궁 경부암을 미리 파악하여서 예방하거나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이후로 분비물이 증가할 때마다 질정약을 꾸준히 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질정약은 보통 지렴에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이는 자궁 경부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백신을 맞고 싶은데 라고 하셨어요. 이에 의해서 1번 만성 자궁 경부염에 대한 특징적인 증상을 설명하시오. 지속적인 대하증, 계란, 흰자위 같이 끈끈하고 탁한 농성 점액의 양상, 자궁 경부 우열이 심한 경우에 점성 출혈이 있고 성교통, 골반통, 요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진단으로는 일단 자궁 만성 경부염이 있는데 이를 계속 꾸준히 치료하고 자궁 경부암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속 지연될 경우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이거에 대한 지식 부족 이렇게 잡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질정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관심 부족과 지식 부족 이렇게 세웠고 대상자분이 무서워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불안 이렇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만약 결과가 만성 자궁 경부염이라면 치료적 관리를 설명하시오 해서 이제 시진으로 하고 질 확대경이나 세포학적 검사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 생검을 실시합니다. 진단이 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은 바뀌게 됩니다. 문제풀이로는 지렴과 원인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5번의 비특이성 지렴, 가드넬라 바지날리시스의 과잉 증식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지렴은 일단 에스트로겐이 저하가 특징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균이 아니고 임균성은 고노리아 그리고 모닐리아 트리코모나스는 트리코모나스에 대한 원인균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짝진 것은 5번입니다. 2번 지렴의 종류와 관련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서 1번 노인성 지렴은 소양감, 자결감, 소량의 출혈이 맞고요. 그 다음 칸디다성 지렴은 치즈 같은 반점이기 때문에 임균성 지렴과 잘못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균성 지렴은 자결통, 빈뇨와 배뇨곤란, 질과 요도의 분비물 증가가 특징입니다. 트리코모나스 지렴은 위에 2번의 칸디다성 지렴과 잘못 연결되어 있는 딸기 모양 빨간 반점이 옳습니다. 헤르페스 지렴은 질 점막의 심한 통증이나 수포 형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어진 것은 1번입니다. 3번 자궁 경관염으로 전기 소작술을 받은 대상자의 간호 중재로는 일단 전기 소작술을 받았을 때는 샤워와 통목욕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비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소작 후 7, 8일이 아닌 7에서 8주가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시술 한 4에서 5일 정도는 증상이 있고 7일부터 분비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8개월까지가 완전한 치유가 되는데요. 치료받고 1주 이내 성교가 아니라 완전히 치유된 후인 7, 8주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작 후 7, 8주 동안 침상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완화되고 질 분비물이 줄어들 정도까지만 침상 휴식을 취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궁경부암의 국소 치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원추절제술이랑 레이저요법은 모두 국소 마취로 시행돼서 1,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냉동요법은 완전한 회생은 대략 8일이 아닌 8에서 10주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분 자궁절제술로 병변의 원인을 한꺼번에 제거하기보다는 함께 이제 림프절 절제술까지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 환상투혈 절제술은 진단과 치료 목적을 모두 시행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례에서는 17살 여성이시고요. 그리고 급성 골반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하복부 통증, 질출혈, 발열과 오심구토, 2일 동안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못하였고 무기력하고 현기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콘돔 없이 새로운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였고 현재 피임은 하고 있으나 월경은 일주일 전에 하였고 피임은 하고 있습니다. 질병 검진 소견에서 자궁 경부에 화농성 분비물이 있다. 양손을 이용한 검진에서 경부에 움직임이 있을 때 압통이 있고 양쪽에 자궁 부속물에 덩어리가 없는 압통이 있다. 골반 염증성 질환이 진단되었고 항생제 투여가 처방되었다. 활력 징후는 이제 열은 39도가 있고요. 그리고 BP가 좀 낮고 RI 조금 높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반 염증성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수분 섭취를 이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가 무기력하고 현기증을 호소하는데 이를 제한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진단이 되었고 항생제 투여가 처방이 되었기 때문에 증상도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증상이 멈출 때가 아니라 균이 검출이 멈출 때까지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으로 되게 됩니다. 간호진단으로는 일단 체온을 중재하고 이를 위해서 아래에 보이는 간호중재의 바이탈이 있고요. 그리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 투여하는데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가 아래 같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 부족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제 콘돔 없이 새로운 파트너와 성관계한 것이 아닌 이러한 교육적인 면도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서 지식 부족을 넣었습니다. 네, 8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